익명의 사연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자취방. 안녕하세요, 왓썹님. 왓썹님의 공포라디오를 즐겨 듣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워낙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라 여유가 있는 시간땐 왓썹님의 유튜브 영상을 자주 시청하고 있고, 설날 전에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저녁 후 섭님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제가 뭐 하는지 궁금했는지 제 방으로 들어왔고, 형도 우연히 왓썹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형, 이번 동영상 무서운 얘기 되게 많거든. 형도 재밌어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형은 난 무서운 이야기 별로 감흥이 없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 그런 이야기 듣는다고 해도 별로 무섭지도 않다. 라고 말하더군요. 형이 무서운 경험을 겪었다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또 직접 듣는 게 다르므로 회사 일 때문에 거의 만나지 못하는 형에게 무슨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형은 미국에서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1995년 저희 형은 미국에 있는 벨리포즈라는 사관 고등학교를 전교 3등이라는 성적으로 졸업했고, 우수한 성적이었기에 칼텍과 스탠포드 등 유명한 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칼텍은 떨어졌고 스탠포드는 합격했으나 당시 저희 집이 미국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대줄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형은 대학생활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위스콘신 주립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형은 내심 실망도 했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고, 저희 부모님과 형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한인마트 근처에 값싼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근처라고는 해도 한인마트 위치를 고려했기 때문에 자취방에서 대학교까진 차를 타고 가더라도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7살이었고 그 자취방에 대해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은 자취방 침대 위 창문 밖으로 큰 호수를 낀 공원이 보이는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과 형은 대학교와 한인마트에 가까우면서 그만큼 값싼 방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방을 구하고 형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1학기가 1월 초에 시작되어 날씨가 많이 춥고, 더군다나 위스콘신주는 미 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였기에 형은 마음이 들떠 있었고, 미국 유학도 시켜주고 차를 사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형은 한인마트에 들려 저녁거리를 샀고 자취방에 밤 9시에 들어왔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자취방에서 한기가 강하게 돌더랍니다. 형은 위스콘신의 겨울이니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샤워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형은 이불을 꼭 덮고 있었는데도 너무 한기가 돌아 잠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가위에 눌렸던 것이죠. 그때 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고 했고,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으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끙끙대던 형이 침대 위의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했고, 혼자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다가 겨우 다시 잠에 들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시트가 식은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속이 굉장히 메스껍더랍니다. 아침으로 먹는 베이글도 먹지 못하고 그냥 학교로 갔죠. 전날 겪었던 가위 눌림에 자취방에 다시 들어가긴 꺼려졌으나 잠은 자야 되니까 평소와 마찬가지로 밤 9시쯤에 자취방으로 들어갔고,
샤워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방 안에 한기가 돌지 않아 괜찮겠구나 싶어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새벽이 되었고 별일 없이 잠을 자던 중 형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엄청난 한기를 느껴 잠에서 깼고 마찬가지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한기가 너무 강해서 형은 자기가 얼어 죽는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제처럼 속으로 다시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한기가 드는데도 누군가 몸 위에서 누르고 있듯 몸 자체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위에 눌리고 다시 잠들기를 기도하던 형은 어제와 같이 누군가 침대 위의 창문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엔 용기를 내어 창문 쪽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머리가 벗겨진 민소매만 입은 한 백인 남자가 형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취방은 2층인데 그 난간도 없는 창문 밖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었고 더군다나 그 추운 겨울에 하얀 민소매만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납득이 안 갔기에 형은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눈을 꼭 감고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몇십 번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절하듯 형은 다시 잠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과 똑같이 식은땀이 침대 시트에 다 젖어 있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형은 학교에서 멀고 값이 조금 나가더라도 다른 방으로 가자고 마음을 먹었고 귀신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주위 환경이 공부하기 좋지 못한 여건 같다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방을 옮겼습니다. 옮기기 전까지 그 방에서 잠을 자기 싫었던 형은 학교에서 사귄 대학 친구 방에서 잠시 지냈고 일주일 뒤에 방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근처에는 다가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왜 옮겼는지 그 자세한 이유를 어머니께 이야기했고 어머니께선 그런 형을 이해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형은 2006년 신혼여행 겸 미국 여행을 하며 위스콘신 대학교에 들렸었을 때 다시 그곳에 가보았는데 그 자취방이 있던 집은 허물어져 있었고 그곳은 공원으로 다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갑자기 왜 궁금해졌는지 자신도 의아했지만 무서웠던 경험을 했던 자리이기에 근처에서 산책하던 한 백인 노부부께 건물이 언제 철거되었는지 물어보았고 그 백인 노부부가 하는 말이 5년 전쯤에 건물이 철거되었네. 사람이 들어오면 길어봤자 2달이면 다 나갔고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에 철거했다더구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낸 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살면서 그런 경험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했고 너라면 아마 오줌을 질질 쌀 거라고 놀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그 말에 부정하진 못했습니다.